지금 유흥업소 종업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님들이 내가 저 룸살롱에 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CCTV를 꺼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님들 말이에요. 떳떳하게 거기 갔다. 룸살롱 갔다. 야 오늘 뭐 했어? 어제 룸살롱 다녀왔어. 라고 말하지 못할 거면 이 국면에 왜 가시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단 그 CCTV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그러니까 역학조사 결과를 한 5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일단 CCTV를 통해서 밀접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 전체를 자가격리하는 게 더 맞겠다. 왜냐하면 예.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할 때는 전체를 다 자가격리시키는 것도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본인들은 그날 룸살롱에 갔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셨지만 일단 파악된 5, 60명의 남성 고객들을 향해서는 강남구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통보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주변에서 왜 자가격리하냐라고 가족들이 물어봤다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겠군요. 그렇죠. 룸살롱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네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N번방처럼 그 회원들이 신원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듯이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신천지에 뭐 신도였다는 걸 밝히기 꺼려했던 것도 마찬가지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CCTV로 그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방문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체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비단 그 방문했던 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도 상당 부분 전파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자가격리 정도의 그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해당 여조공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날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봤듯이 방이 없었다. 방이 모자랄 정도로 대기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성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룸살롱들도 성업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확진자 나온 날 룸살롱들은 여전히 불야성. 불야성. 야, 이 밤을 잊었다는 거죠.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이 확진됐고 집단 감염에 비상이 걸린 그젯밤 다른 룸살롱들이 버젓이 영업을 했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제잖아요. 그젯밤. 그젯밤에도 꼭 그렇게 룸살롱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이거 뭐 룸살롱 갔다고 비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룸살롱을 가셨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일대의 룸살롱들 손님이 대기할 정도로 붐볐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룸살롱 관계자들끼리 SNS 단체방이 있나 봐요.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소 200명에서 400명이 참여한다. 강남 일대 주요 룸살롱 관계자, 중개업자들 간의 현황을 공유한다. 룸살롱 측 빈방 수를 공지하는데 그에 맞춰서 중개업자들이 손님들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당일 해당 대화방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오전 3시입니다. 새벽 3시예요. 신사동의 한 룸살롱 공지 내용은 실제로 이랬습니다. 모든 방이 가득 차서 대기자가 13명. 야, 그젯밤이면요. 이거 보도 나갔던 이후에요. 새벽 3시 신사동 룸살롱 노래방 10인실 크기의 엄청 큰 룸만 60개인 룸살롱인데 그 룸 60개가 다 찼다. 대기자가 13명이다. 새벽 3시에. 아유, 집에도 안 가십니까? 새벽 3시에. 삼성동의 또 다른 룸살롱 공지는요. 대기 손님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업계 관계자. 하루 동안 최소 1000여 명은 이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룸살롱이 적어도 10곳은 운영됐다. 업소와 손님 간의 관계가 끈끈하면 얼마든지 비밀리에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거 가지 말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차라리 신천지보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더 어려운 문제예요. 에어로졸 감염의 가능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런 곳은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원을 노출하기 꺼리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요즘에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라든지 예. 청탁금지의 대상자가 같이 갔을 경우는 더 말하자면 공표하기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유흥업체 입장에서는 저 정도 성업이 되면 벌금 1000만 원, 2000 받는
그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예, 겁니까? 그러면 벌금 한 1억, 2억을 때려야지 그나마도 아뜨거라 하지.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몇 테이블만 돌면 매상이 그 정도 오를 수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인데. 네. 그리고 저런 정도라면 방이 60개, 뭐 직원들이 100명 이런 정도면 그 매일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내도 계속 영업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말하자면 CCTV도 깨버리고 뭐든지 뭐 말하자면 벌금도 내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엄벌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 버닝썬 사건 때도 나왔지만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파출소나 뭐 지구대나 뭐 구청 위생과나 이런 부분들과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하자면 서울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좀 더 대대적인 뭐 역삼동 또 강남 홍대 앞 이런 쪽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쨌든 4월 19일까지 2,000 몇 개 되는 어떤 용업소에 대한 출입 금지를 내렸으면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말하자면 공권력이 말하자면 차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저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가보시는 알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이방지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고 또 뭐 과학적으로 보면 그 마이크라든지 그런 데 다 가면 언니고 또 여성들이 이방저방을 다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 마담이 뭐 방을 2방이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여성 종업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방 아닌 곳에도 감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색출이 어렵다는 거죠. 색출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 더 까다로운 예. 지역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특히 저런 유흥주점에서 뭐 영화에서 보면 여러 명이서 또 이제 술잔을 돌려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바이러스를 감염돼 혹시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마셨던 술잔을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바꿔서도 먹고 하면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술잔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주나 음식 같은 거를 같이 먹거나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도 지금 시설 소독을 안 하고 계속 썼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한 날 밤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낮에 시설 소독을 했을까? 잘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환경에서 최대 3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여기에 가셨던 분 중에 감염원이,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된 케이스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신사동과 삼성동에서 그 왜 배회를 하고 계십니까? 왜 대기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셨겠죠. 꼭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새벽 3시 집을 가십시오. 대기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룸살롱 방문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